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거를 계속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개화한다는 말은 좀 번역을 그렇게 한 건데요. thrive, 번영하고 번성하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서 권리의 문제가 이제 환경윤리에서 중요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만 권리가 있는, 우리가 인권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상당히 어려워지는 이제 국면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만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구성하는 man, 대문자 M 외에 다른 생태계를 이루는 다른 구성원들도 권리가 있다라고 보는 이른바 그 natural right라는, 자연의 권리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제 생태 비평은 여러 갈래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참조하고 그렇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소개를 같이 생각해 보는 얘기는, 이 자체가 뭐 원래 생태 비평도 갈래가 많고,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갈래가 아주 많습니다. 아까 말한 에코페미니즘만 해도 뭐 수많은 비평가들이 있고 수많은 갈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인간 중심주의, 아마 언제부턴가 여러 문학만이 아니라 여러 인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아마 인간 중심주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휴머니즘 이런 말도 많이, 다 비슷한 말인데요. 하여튼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사이보그 아니면 동물이죠. 사이보그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건데, 그런 면에서 동물, 사실 이제 생태 비평이 아까 말했던 그 미국의 문학과 환경학회의 그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봐도 여러 세부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동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태 비평을 다루는 그런 엔솔로지 비슷한 거에는 꼭 동물 얘기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동물에 대한 담론이 생태 비평 중에 하나인데, 특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생태 비평의 중요한, 그 이전의 자연에 대한 관심과 달라지는 것이 이른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라면, 그런 것과 가장 밀접한 그러한 주제 중에 하나가 동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른 것도 있겠지만 특히 동물은 살아 움직이는 아주 인간과 제일 가까운 역동성이 있는 그런 존재인데, 그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대해 왔는지, 또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들, 제가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사이보그도 그래서 문제가 되는, 조금 다르죠, 사이보그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그래서 요즘 말하는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이란 말들이, 포스트가 이제 뭐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생태 비평 자체의 논의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동물에 대한 담론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이 인간 중심주의 또는 반인간 중심주의를 매개로 해서 생태 비평과 그 한 분야인 동물 담론이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생태 비평이라는 거는 약간 좀 백그라운드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동물의 문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동물도 물론 이제 복잡한 그런 문제인데, 생태 비평에서 다루는 그 동물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역시 이제 animal rights, 그죠? 이런 이제 분야가 나올 수밖에. 아까 right의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 외에 다른 존재들도 right를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식이니까, 역시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animal right.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공리주의자라고 해서 윤리 시간에 배웠던 그 정도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벤탐도 사실은 이제 공리주의답게 이런 그 쾌락의 문제로 접근을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예에 대해서 잔인하게 하는 것과 동물에게 잔인하게 하는 것은 유사한 것이다라는, 당대로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근데 이건 둘 다 쾌락과 고통이라는 입장에서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동물을 대할 때, 저 동물이야, 인간 같은 이성이 없어, 이렇게 동물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동물도 고통을 안다라는 거예요. 동물도 쾌락을 알고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벤삼이 공리주의자다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철학적으로 뭐 이분이 벤삼이 꼭 동물을 갖고 많이 얘기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제가 벤삼을 잘 모르지만 동물에 대한 논의를 할 땐 저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생태비평에서. 그래서 이제 저 벤삼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유명한 싱어죠. 이 사람의 이른바 동물 해방이라는 책도 썼고요. 이런 유명한 개념을 하나 도입을 했는데 이른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1960년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960년대는 모든 것이 들끓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장 이제 컸던 게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 흑인 마틴 루터 킹 같은 그런 거에서 이제 레이시즘, 그래서 인종주의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 제기, 그 다음에 그때랑 또 발맞추어서 말하자면 성차별주의죠. 여권 신장, 그래서 섹시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도 20세기 이후에 후반기부터 가장 큰 모든 사상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던 것은 아마 두 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인권 문제, 어떤 그런 인종 문제 이런 거와 성차 문제, 이 두 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사실 적어도 문학 비평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 요즘 탈식민주의까지 해서 어떤 그 인종적인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페미니즘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 레이시즘과 섹시즘은 인간끼리의 문제잖아요. 인간끼리. 근데 이제 싱어는 스피시즘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인간이 다른 종을 마치 남자들이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듯이 백인이 유색인을 차별하듯이 그런 차별의 개념으로 이즘인데 그런 이즘의 개념으로 인간이라는 종이 다른 인간 이외의 종에 대한 차별, 이제 그런 것을 이른바 스피시즘이라는 용어로 이제 그거는 상당히 이제 레이시즘이나 섹시즘을 의식한 그런 코인이겠죠. 그렇게 용어를 만든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예를 드는 거는 뭐냐면 막 태어난 애가 있다는 거예요. 막 태어난 애. 걔하고 막 태어난 애하고 다 자란 말이 있어. 누가 더 인간들이 보통 말하는 동물은 그건 이성이 없고 그죠? 사유 능력이 없고 그렇지만 두 개를 비교해봐라 말이죠. 그거는 정도의 문제 아니냐. 막 태어난 애가 뭐 다 자란 말이 훨씬 더 잘 찾아가고 다 반응도 잘하는데 그러니까 인간과 말하자면 다른 종자 사이에 그어놓은 선은 픽셔널리하다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지 그건 상당히 인간 중심주의가 투사된 그 결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밖에 많은 논의들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핵심은 저는 그런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어놓은 그 어떤 보이지 않는 선. 그렇게 전제를 깔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하고 비인간. 이분법이죠. 다시 말씀드리게 될 이분법이죠. 이른바. 그래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 어떤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의식 속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대체할 수 없어요. 리플레이스 할 수 없는, 무조건 인간하고 동물은 다르다는 거죠. 안 그런 것처럼 동물을 사랑하자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전제하에 많은 사유 체계가 정립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싱어에 따르면 도발적인 책이죠, 당시에. 그래서 상당히 아비트러리하다. 픽셔널이다. 인간이 그어놓은 거다. 뭐 이런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동물의 복지, 동물의 고통 이런 거에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거죠. 말하자면 지금까지 인간들은 그런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동물은 진짜 살아있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말하자면 리소스다. 자원이다. 동물을 자원으로만 여겼다는 거예요. 자원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서 아까도 말했지만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이어가고 생명을 더 아주 번성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 학자들이, 비평가들이,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싱어는 이제 더 그걸 운동적인 차원에서 애니멀 라이트 운동을 전개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